함수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있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n는 뭐야? 양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내용도 그렇게 빡세거나 그러지 않으니까는 할만한 거예요. 집합과 명제가 많이 좀 헷갈려. 이제 명제. 자, 물론 이제 집합 단원은 거기 뭐야? 1단원에 큰 대단원에 포함돼가지고 집합과 명제가 있으니까는 명제 파트에도 집합 기호가 막 섞여 나오니까는 그때도 좀 잘 보면서 갈무리하면 되겠어요. 일단 집합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페이지네. 마지막 페이지 아니구나. 39쪽. 자, 11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원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자. PSG 11번 문제 봤더니 자랑스러운 한글이 더 많이 보이냐, 기호가 더 많이 보이냐? 한글이 더 많이 보이지, 그치? 자, 물론 한글이 되게 좋긴 하지만은 수학 문제 풀 때는 좀 좋아,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그지?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이거야. 한글로 꿍시렁꿍시렁거린 힌트를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기호로 바꿔치기 해놔야지. 야, 기호 모양을 봐야지 매칭되는 공식 같은 게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글로 꿍시렁거린 기호를 우리가 한글로 꿍시렁거린 힌트를 우리가 익숙한 모양의 기호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정리해두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거창하게 말했지만은 의외로 할만할까 안 할만할까? 할만해요. 그죠? 자, 11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왔냐? 전체 학생이 몇 명이래? 40. 이거 어떻게 표시하고 싶냐? 전체 학생이 40명이래. U는 그래. NU는 40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진리 아니야, 진리? 그지? 또 힌트 뭐냐? 수학을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했대. 그죠? 근데 거기서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이 몇 명이래? 20. 수학 문제 맞힌 학생이 20명. 이건 기호를 어떻게 쓸래? N. 보통은 풀이 같은 거 보면은 수학 문제 맞히는 사람 집단을 A집합이라고 한 다음에 NA는 22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굳이 수학 문제 맞힌 집단을 문자 A 같은 걸 이렇게 바꿔치기도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글로 N 해놓고 2 이렇게 써요. 이러면 더 안 헷갈리고 잘 보기가 쉽거든. N수는 그냥 수학 문제 맞힌 집단이야. 그죠? 그 수학 문제 맞힌 집단의 학생 수가 몇 명이래? 22.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한글을 그냥 한글 앞글자를 딱 따가지고 힌트로 표시해 주는 게 제일 보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나마 좀 약간 요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야, 과학 문제를 맞힌 애들은 몇 명이래? 18명. 그러면 N 괄호하고 여기다가 과자 쓰면 되겠네. 과학 문제 맞힌 애들다. 그죠? 얘가 22래. 18이래, 18.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 10명이래. 이걸 다 한글로 쓸게요. 수학도 틀리고 과학도 틀린 학생이 몇 명이래요? 10명이. 이때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래. 이거. 그죠? 내가 지금 일부분은 그냥 기호 모양 바꾸고 일단 일부분은 한글로 꿍시렁거리면서 그대로 힌트를 딱 번역했는데 굳이 바로 이렇게 한글로만 딱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너희가 직접 기호로 이렇게 적절하게 바꾸는 것도 센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혹시 요 모양 집합 기호가 나오게 번역하는 거 혹시 읊어줄 수 있는 사람 있나? 너희들의 센스. N. 수. 일단 수 해놓고 더하기. 더 합집합. 왜요? 수학만 틀린 애들을 고르는 거야? 수학과 과학 동시에 틀린 애들을 고르는 건데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틀린 애들이 10명이래. 그래. 수학과 과학의 합집합? 합집합의 요집합? 그래. 이거 맞아요. 쟤는 더한 거잖아요, 저. 아니 지금은 계산한 게 아니라 기호 요 문제에서 한글로 꿍시렁거린 힌트를 기호로 번역하고 있는 거야. 아직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명이다? 10명. 야, 근데 이것도 약간 센스 있게 발휘한 거고 좀 약간 원시적으로 번역해 볼게. 야, 수학을 문제를 맞췄대, 수학 문제 틀렸대? 틀렸. 근데 얘는 지금 맞힌 집단 쓴 거야, 틀린 집단 쓴 거야? 위에 거의 집합은 숫자만 쓰면은 맞힌 집단 쓴 거예요. 그럼 수학 틀린 집단은 이거에 무슨 집합으로 표시하면 되겠니? 수학의 여집합으로 표시 가능해요. 과학을 틀렸대. 그럼 맞힌 집단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는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과학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이 모양이 10명이라는 게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만 틀린 애들도 포함된 거야? 동시에 틀린 애들만 쓴 거야? 동시에 둘 다 틀린 애들만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틀린 거 합집합으로 표시해야 돼? 교집합으로 표시해야 돼? 교집합. 그래서 원래는 저거를 원시적으로 번역하면은 이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이쁜 모양일까? 조금은 좀 약간 복잡하게 나온 모양일까? 연실박 기호가 무려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바꿨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옮겨가지고 바꿨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글로 꿍시렁거리는 힌트도 적절하게 기호로 번역해줘가지고 줄일 수만 있으면은 문제 풀 때 전혀 문제 풀 때 전혀 어려움 같은 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야. 되겠나? 요 세 번째 요 빨간 힌트 번역한 거 이해 가나? 그치? 이걸로 바꾼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죠? 일단 기호 번역했어. 그럼 이제 야 문제가 원하는 것도 기호로 번역해야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기호로 번역이 가능하긴 한데 얘는 굳이 번역 안 하고 이제 거기 한글로 읽으면서 문제 풀려고 이제 애를 써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요 힌트 수식으로 풀 생각할래? 그림으로 번역해서 풀 생각할래? 난 그림 번역해서 풀 생각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것도 그림에서 쉽게 영역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요 힌트만 그림에 번역해놓고 문제가 원하는 부분을 풀려고 한번 머리를 이제 굴려볼게요. 자, 그럼 역시 집합 종류가 전체 집합 나왔고 수학 맞춘 거 나와 있고 과학 맞춘 거 나와 있네. 그러면 전체 집합 박스 그려놓고 자 여기에 수학을 맞힌 집단 과학을 맞힌 집단 기본형으로 2개 집합을 그렸어요. 표시합시다. U의 전체 몇 명인데? 40명. 여기에 40명 있대요. 그리고 수학은 총 몇 명이 맞췄대? 22명이 맞췄대요. 과학은 몇 명이 맞췄대? 18명이 맞췄대요. 그죠? 그리고 힌트가 더 있네요. 이 영역은 어디 부분이 될까? 요 바깥쪽 여기가 되겠지, 그치? 즉, 이 바깥쪽에 몇 명이 있는 거야? 10명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든지 표시했네. 그럼 이제 문제 보자. 자, 문제는 여기에는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영역을 구해야 안 구해야 돼? 수학만 맞힌 영역 어디일까? 여기가 되겠네요. 파란 영역. 왜요? 라고 할 사람. 괜찮겠나? 우리가 할 일은 여기 파란 영역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환청이 막. 이게 혜민 이언니 그냥. 자, 이제 구해봅시다. 야, 그럼 여기 아까 내가 뭐 이해가 쉽게 하려면은 내가 요 바깥쪽을 1번 영역, 그리고 여기가 2번 영역, 여기는 3번 영역, 여기는 4번 영역. 전체 집단의 영역은 총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2번 영역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2번 영역 구하려면 전체에서 몇 번 영역 개수를 빼주면 되겠냐? 1, 3, 4의 영역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집단 40에서 1번 영역 몇 명 있어? 10명. 그리고 2번을 구하는 거지? 3번 영역과 4번 영역 몇 명인지 모르는데 합친 게 바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3번과 4번을 합친 게 총 몇 명이래? 그럼 18명. 그러면 40명에서 얘 빼고 얘 빼면은 파란 부분만 남아 안 남아?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파란 영역의 개수는 12명 남아. 그래서 이거의 답은 12명이 최종답이 되겠어요. 이해 가능 안 가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문제는 기껏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가져갈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 집합에서 그나마 어려운 유형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센스이 아니야? 센스고 약간 그리고 또 되게 또 허접해 안 해? 또 허접하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좀 약간 연습해가지고 빨리 익숙해지면은 점수 따는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자 11-2번. 자 11-2번 고고시. 역시 집합 문제인데 말로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한도 끝도 없이 나왔네요. 말로 꿍시렁거린 거를 깔끔하게 기호로 번역한 다음에 그 기호를 그림에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2분.
자, 1분 남았는데 아직 진행하고 인사하라. 뭐 하고 있어요? 1분만 줄게요. 아유 더워. 밥은 먹고 하면 그래,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근데 저 45분에 일어났어요. 11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하면 이제 방학이니까, 그지? 많이 방학이지. 방학 날이라고 너희가 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냐? 이제부터 이런 생활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데 나는 익숙해졌거든. 진짜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지?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하게 그냥 미련을 버리고 하루에 무조건 그냥 쉬는 날이던 학교 가는 날이던 학원 가는 날이던 하루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공부하는 시간 2시간 3시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딱 잡아놓고 이거 할 것 3시간 동안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놀자. 그냥 남은 시간이 안 남으면은 그냥 노는 거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재수할 때 1년을 이제 살았거든. 그래서도 재밌다. 익숙해졌단 소리지, 그지? 고딩 때는 공부를 아예 안 했고 나중에 그 이유 설명해 줄 거야. 너한테 벌써 말했었지, 그지? 근데 왜 공부 안 했는지. 그 결론만 말하면은 학창 시절 때 공부 제대로 안 한 내 선생님이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싫은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면 뭐라도 해야 돼? 솔직히 제대로 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대로 하던 저거를 제대로 하던 무언가를 뭔가 꼭 거기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어영부영 그냥 대충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냥 어영부영 대충 거의 한 2년 반 이상을 어영부영 대충 보냈어. 그래서 고3 후반 때 정신 차렸거든? 근데 이미 고3 후반 때 정신 차려봤자? 늦었어, 안 늦었어? 늦었지. 그래서 재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재수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딱 목표가 딱 세워져가지고 재수를 열심히 보냈는데 결국 재수를 해가지고 내가 손해본 게 뭐였었지? 한마디로 사회 진출을 몇 년 늦게 했어? 1년. 1년 늦었겠지, 그치? 너희가 엔간한 중소기업 가도 연봉이 얼마가 되겠냐? 2,500에서 3,000원 정도는 무조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아무런 회사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시험다운 시험을 보면서 면접다운 면접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 떡 치면은 거기 가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2,000 후반에서 3,000 정도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1년 늦었으니까 그 연봉 그 일 해가지고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 1년 동안 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나? 뭐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재수학원 다녔을 거 아니야. 학원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네. 책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뭐 간식비 같은 거 뭐 아니면 좀 잠깐 뭐 여가 생활 쉴 때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겠지. 그럼 그것도 대략 한 1년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합쳐가지고 총 얼마를 손해본 거야? 한 4천만 원 이상을 손해본 거예요. 남들은 1년 정도 늦어도 괜찮다. 뭐 인생에서 1년 정도 늦게 출발하는 거 그냥 충분히 뭐 감안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1년 늦으면은 그 금액적으로만 따져도 벌써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4천만 원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4천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냥 만 원짜리 4천창이거든. 참고 선생님 만 원짜리 3천창만 있으면 이제 은퇴할 수 있거든. 엄청난 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는 항상 딱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신 차려가지고 딱 거기 제대로 딱 그 기준 딱 잡아줘가지고 제발 고등학교 3년 제대로 보내가지고 바로 현역으로 대학교 가가지고 현역으로 취업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 시간 낭비하는 거 없이 알차게 쭉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쭉 흘러갔으면은 좋겠어요. 알겠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이 자식들아. 응? 선생님 벌써 인생에서 마이너스 4천만 원 손해보고 지금 벌써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이 불산 중생들아.
알겠지? 자꾸 너 이제 그러니까는 억지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노는 거를 의무처럼 삼지 말고 놀 시간이 없으면은 과감하게 노는 거를 그냥 노는 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제 미련을 버리는 게 이제 미련을 버리는 게 스트레스 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알겠죠? 미련을 버려. 알겠어? 무조건 쉬는 날에는 무조건 몇 시간 이상 놀아야 된다. 쉬는 날에는 무조건 뭘 하러 가야 된다. 무슨 생일에는 뭐 에버랜드를 가야 된다. 무조건 뭐 시험이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무슨 롯데월드를 가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약간 의무적인 그런 패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게 아마 좀 좋을 거야. 알겠죠? 근데 화가 나냐? 참, 답은 불러줘야겠지. 11-2번의 답은 23. 애매한 거 있는 사람. 2명 이상 해줄게. 그래 같이 볼게요. 자, 아는 사람은 숙제 미래면 되겠지, 그지? 그죠? 자, 잘 안 됐어? 일단 말로 꿍시렁꿍시렁 걷는데 바로 거기 봐. 기호로 번역해 볼게요. 자, 어느 반 학생이 몇 명 있대? 반 전체 학생이 35명이래. 그럼 바로 기호로 이렇게 쓸래요? 안 쓸래요? 쓰고 볼게요. 전체 학생이 35명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과목을 선택했네요. 컴퓨터를 신청한 학생이 몇 명? 21명. 그러면 N 해놓고 컴 이렇게. 얘가 21이래. 두 번째는 논술을 신청했대. 그러면 N 해놓고 논술을 신청한 집단 몇 명이래? 26이래요. 그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 수.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 수가 몇 명이래? 이거에 사람 수를 구하래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힌트가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전체 집단이 있으니까는 네모 앞에 박스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는 컴퓨터 집단이 있으니까는 한 동그라미 컴퓨터 집단, 다른 동그라미는 논술형 집단. 여기가 전체 6호. 힌트 보내봅시다. 여기가 35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21이 있대요. 논술 여기에 26명이 있대요. 그지? 한 가지만 신청한 애들을 구하래. 그러면 한 가지만 신청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 될까요? 이쪽이랑 이쪽밖에 없겠나? 한 가지만 신청한 영역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한 가지만 신청했다는 소리는 컴퓨터만 했다던가 논술만 한 가지만 신청한 모양이잖아. 그래서 파란 영역이 문제가 원하는 영역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뽑았어, 안 뽑았어? 또 여기까지 자작해서 해야지, 이제는. 그죠? 그럼 이제 파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 안 굴려야 돼? 굴려야 돼. 자, 이제 영역 표시해 봅시다. 야, 여기가 뭐 그냥, 여기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인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2번 영역과 4번 영역을 더한 걸 지금 구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러면 1번과 3번이 몇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1번과 3번이 몇 명인지 지금 그림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힌트가 더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있다는 거야. 내가 일부러 문제에서 안 썼거든? 문제에서 내가 이 표시 안 한 힌트가 뭘 것 같아? 알잖아, 말이야. 거기. 컴퓨터와 논술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신청을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집합에서 하나도 신청을 안 한 영역은 몇 번 영역이 될까? 1번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도 신청 안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는 여기 1번 영역에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0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0명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겠나?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모든 힌트를 다 여기다 표시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을 구하자. 자, 조금 이제 생각하는 거야. 지금처럼 한 영역에서 추가 힌트로 이거로 다른 영역이 몇 명, 이쪽은 몇 명, 이쪽은 몇 명 구체적으로 나왔었거든? 지금 이 상태로는 구체적으로 이쪽에 몇 명, 저쪽에 몇 명이 한 큐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조금 이제 어렵게 꼬아낸 거예요.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거 떠오르는 거야. 원세, 개세 관련된 문제잖아요. 원세, 개세 관련된 공식 같은 거 존재했었니, 안 했었니? 했었거든. 2개짜리 합집합에 원세 개수 구하는 공식, 3개짜리 집합에 합집합을 원세 개수 구하는 공식, 2가지 원세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스로
여기저기 디테일하게 사람 수, 그 원소의 개수가 안 나오는 문제는 공식을 사용해서 추가 힌트를 만들 생각을 해라 안 해라? 하는 게 바로 포인트야. 외워서 알아도 돼요. 자, 처음이니까 공식 한번 써줄게요. 뭐 있냐? 첫 번째 공식.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개짜리 합집합의 개수는 뭐였어? 한 개짜리 집합 개수와 한 개짜리 집합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뭐 해주면 됐었지? 두 개짜리 교집합의 개수를 뭐 해주면 된다? 빼면은 같다 안 같다? 같다. 이 집합의 문제에서는 센스로 여기저기 디테일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가지고 추가 힌트를 만들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모든 문제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잘 안 풀릴 때는 요 공식 써가지고 떠올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중간 난이도 문제도 이제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지. 그지? 그래서 주게 되는 답에는 요거 사용해서 추가 힌트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합집합. 그럼 컴퓨터와 논술의 합집합이겠네? 그럼 어디가 되겠냐? 여기가 바로 컴퓨터와 논술의 합집합의 개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될 거야. 여기 내가 여기 파란 도형의 총 개수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냐면은 35랑 같겠냐 안 같겠냐? 원래 전체는 파란 거와 요 바깥쪽 두 개를 합친 건데 바깥쪽 몇 명이래? 빵명이래. 그치? 그러면 35명이 여기 몽땅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힌트를 보고 여기는 몇 명이 있다? 35가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 A를 내가 컴퓨터로 생각하자. 컴퓨터. 컴퓨터에 몇 명이 있대? 21이 있대. 논술에는 몇 명이 있대? 26이래요. 그지? 그럼 이제 교집합. 교집합은 개수가 안 나와 있지? 여기에 사람 수 내가 X명일게, X명. 근데 이 모양이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에 얘를 X명이라고 쓰자. 3번 영역의 사람 수를 X명이라고. 그러면 35는 A를 두 개 더한 다음에 빼면은 같다 안 같다? 그래서 요 공식 모양으로 X를 구할 수 있는 조건식이 하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 이걸로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최대한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하는 거예요. 암산으로 X 몇 명이 돼야 될까? 47이니까 12. 여기다 12 빼야지 얘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쪽에 몇 명이 있다? 12명이 있다는 소리구나. 이거 끝났네. 우리가 원하는 부분 파란 영역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지. 그 파란 거는 전체에서 여기 가운데를 빼면 끝나 안 끝나? 끝나지? 전체가 지금 몇 명이었어? 35. 35에다가 11을 빼면 끝나 안 끝나? 그 파란 영역은 몇 명이 남니? 23.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 영역의 개수는 23명이 답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답은 23이야. 그래서 이걸 알겠지?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원소의 개수 문제는 일단은 힌트를 비유로 번역한 다음에 그 비유를 그림에 옮겨가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차근차근 구할 수 있으면은 차근차근 구해가지고 다 뽑아내면 돼. 근데 표시까지 다 끝났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차근차근 나오지가 않아. 힌트가 좀 약간 애매해. 그럼 그때는 요 원소의 개수의 기본 공식을 무조건 사용해줘가지고 추가 힌트를 최대한 많이 뽑아낸 다음에 다시 문제 풀 생각하면은 무조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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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자, 넘겨서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원소의 개수의 마지막 페이지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쉴게요. 자, 이제 이게 그나마 어려운 건데 얘는 아주 특수해가지고 외워서 알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외우다시피 해서 알아도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안 넣으면 내 손이 잘못이질라. 그죠? 12번. 얘도 역시나 딱 봤더니 또 원소의 개수 힌트가 말로 쿵시렁쿵시렁 힌트 나왔어. 바로 키로 변형할게. NU는 몇이래? NU는 60이래.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설악산을 올라간 사람이 42명이래. 그러면 설악산 N설은 42. 또 힌트가 지리산을 올라갔대. 그러면 NG는 몇 명? 33. 또 이렇게 힌트가 없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이 있는데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소문자 M이래요. 설악산도 올라가고 지리산도 올라간 모든 사람 수. 이거의 사람 수가 최대값은 M. 이거 올라간 사람 수가 제일 적을 때는 소문자 M 나왔대요. 이때 역시 뭘 구하는 거야?
m 더하기 m 곱하기.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볼게요. 일단 요거 기호로 번역하면은 어떤 모양으로 번역이 가능할까? 설과 지의 무슨 집합? 교집합으로 번역이 가능하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숫자 하나를 구하래? 막 여러 가지를 구하래? 즉 한마디로 이 힌트는 애매해가지고 이걸 만족시키는 게 최대값일 때가 있을 거고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또 따로 존재한다 안 한다? 따로 존재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자 이런 개념이야. 자 A하고 B 집합, A하고 B 집합의 기본 모양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기본 모양 그렸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어디 부분이지? 겹치는 부분이거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겹치는 부분이 제일 많아야 돼. 그럼 두 집합이 어떤 걸로 생겨야지만 겹치는 게 가장 많아지는 상황이 나올까? 둘 중에 덩어리 중에서 작은 덩어리가 몽땅 겹칠 때가 제일 많을 때야 아니야? 제일 많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센스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가장 많을 때는 몇 명까지 겹칠 수가 있겠어? 33명이 몽땅 겹치는 케이스가 존재 안 해? 존재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건 최대값은 센스도 구할 수가 있어. 그치? 최대값은 33이야 그래서. 그치?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굴 구하는 거지? 최소값 구하는 거.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을 때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센스로 될까 안 될까? 돼요. 아, 되면 하면 돼. 근데 잘 안 될 거야. 그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 원소의 개수 공식을 사용해야지만 교집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거를 쉽게 이해해서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쓰는 거야 이걸. 그럼 생각해 볼게. 야, 이거 구하는 거지? 이 교집합이 가장 어떤 때를 구하는 거야? 이게 가장 작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쵸? 야 그러면 얘가 제일 작았다고 쳐봐.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그때 쟤는 어떻게 되겠니? 커질 거예요. 왜냐면은 교집합은 더하는 개념이야 뺀 개념이야? 그러면 제일 적게 빼면은 남아있는 게 어떻게 남겠어? 가장 많이 남겠냐? 가장 적게 남겠냐? 가장 많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은 거의 반대로 합집합이 어떻게 된다? 가장 많아질 거예요. 교집합이 제일 많아지면은 합집합이 그때 제일 어떻게 됐어? 적어질 거란 말이야. 이런 반대 관계가 존재 안 해? 존재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얘가 제일 작게 되는 거 보고 싶으면은 얘가 가장 어떨 때를 생각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어?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은 얘가 가장 어떻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어? 많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작은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이게 바로 개요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거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리면은 짧게 그릴게. 그림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 전체는 몇 명이 있대? 60명이 있대. 자 설악산 집단, 지리산 집단. 설악산은 42, 지리산은 33. 자 모든 힌트 그림에 그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교집합이 제일 작아지려면은 합집합이 가장 어떤 때를 간주해야 돼? 클 때. 그러면은 합집하면은 이쪽 영역이 나와 안 나와? 파란색 영역이 가장 많을 때가 합집합이 제일 클 때란 말이야. 물어볼게. 합집합이 파란색이 제일 많을 때는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하겠냐? 75. 전체가 60명밖에 없는데? 60. 60명일 때가 가능해요. 즉 바깥쪽에 몇 명일 때? 빵명이 돼야지만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가장 많아져 안 많아져? 이렇게 해서 합집합이 가장 많을 때의 모양을 골라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 그치? 그러면 합집합이 제일 많을 때가 60명이야. 그럼 합집합자리에 60을 쓰고 설악산 집단은 42, 지리산 집단은 33. 여기다가 이제 교집합의 최소값을 빼면 돼요. 이해 가나? 그치? 그러면 얘는 답이 몇 명이죠? 75에다가 몇을 빼야지 60이 나오겠어? 75.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이 제일 최소로 겹칠 수 있는 값은 몇 명까지 겹칠 수가 있다? 15명까지 겹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겹칠 때는 당연히 여기 얘가 몽땅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 m은 33. 센스도 가능한데 겹치는 부분이 최소가 될 때는 그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을 개념을 사용해줘가지고 합집합이 가장 많을 때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구해줘야지 최소값이 나오나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두 개를 뭐하래? 더하래.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몇 명 나와? 48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8이 최종답이 되겠다. 이해 가나 안 가나? 그렇지. 어려운 거지만은 외워서 알아두면은 점 따는 문제가 돼 안 돼? 되는 거란 말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풀고 가야겠지? 자, 12-2번 그것이 시간은 2분. 이미 개를 알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개를 말면은 되게 허접하니까는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배고파. 준호 이해가?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한때는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해도 참 칭찬받고 거기 뭐야 이쁨 받고 귀여받고 할 시절이 있지만은 고딩 때는 그게 이제 통한다 안 통한다?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임마. 모자라 시키야. 집에서 뭐 복습까지 하고 숙제 같은 거 해서 마무리까지 해야지 이러겠지. 집에서 시간이.